없지만 어쨌든 사람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몸을 따시게 만듭니다. 동물성 음식은요, 내 몸에서 소화를 시키려면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일을 많이 하느냐? 동물성 음식은 독소가 있어요. 그 세포 공부를 우리 생물 시간에 다 해보셨겠지만은 식물성 음식은 딱 이렇게 분자기호로 따지면 요 세 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요걸 만들어져 있어요. 탄수화물 다 이걸 만들어져. 식물성 음식은 전부 이거예요. 그런데 동물성 음식은 보면 여기에다가 이게 들어가. 질소, 이거고 황, 예? 이런 게 들어갑니다. 질소, 황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내 몸에서 걸러내야 되잖아요. 독소니까. 걸러내려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내 몸에 일을 많이 해서 몸을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장의 길이가 2m 50쯤 됩니다. 이 소장. 이 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다 흡수하는 곳입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에요.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아서 대장으로 보내서 화장실로 보내는 겁니다. 2m 50쯤 되는데요. 동양 사람들은 여기 다 한 10% 길어요. 이게 서양 사람은 한 10% 짧아요. 소장의 길이가.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이거 위주로 먹기 때문에 10%가 길어야만이 사실은 칼로리는 이게 훨씬 높잖아. 속에 걸 싹 빼먹어야 돼. 그게 10% 길어. 계속 빼먹어야 돼. 서양 사람은 이걸 위주로 먹기 때문에 이 독소를 안 받아들이려면 짧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독소까지 많이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애들이 문제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 길게 태어났잖아. 소장을. 저거 부모 닮았어. 길게 태어났는데 먹는 거는 이걸 먹잖아요. 소장이 긴데도 독소를 계속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젊을 때는 모르죠. 이런 애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젊은 애들이 나이가 50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병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의학에서 발견 안 된 병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걸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배우신 것들을 자꾸 후대들한테 가르쳐 줘요. 스스로 또 개발해서 또 그런 환자들을 고칠 수 있고.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제가 이 뇌경침법 강의를 시작하면서 1년만 하겠다고 했었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쭉 이야기를 했더니 나름대로 우리가 느꼈던 게 이것도 배웠는데 나름대로 이걸 누구한테 넘겨 가르쳐 주라고 했던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게 누구처럼 이게 무슨 비방이라고 남한테 가르쳐 나 혼자만 이거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다. 모든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주고 그런 후진을 양성하는 것도 내 도리다. 회장님도 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나하고 이제 가르치는 방향은 좀 다르시지만 이건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여러분도 배우시면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소장은 그런 역할입니다. 일단은 내 몸에 있는 기운을 다 영양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장입니다. 그런데 이 소장이 심장과 연관이 있다. 이거는 생학에서는 절대로 밝혀내지도 못할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도 못 밝혀낼 겁니다. 그냥 우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난 3000년 동안 경험상으로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소장의 병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장 자체의 병은 잘 없습니다. 내가 소장 괴사 환자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소장 괴사 환자.
소장이 썩어 들어가요. 소장이 썩어 들어가서 소장의 절반을 잘라낸 사람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소장 자체는 병이 잘 안 걸리는 장부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 중에서 장부 뱃속에 들어있는 장부 요 위에서부터 이 호수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 밑에까지 화장실까지 이 호수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병이 안 걸리는 장부가 소장입니다. 실제로 잘 없습니다. 자체에 그렇지만. 그런데 그 소장 자체에 병이 있었던 사람, 그 괴사 환자가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괴사인 줄 몰랐어요. 나를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이 사람이 나한테 제일 불편한 점이 뭐냐면 손을 이래 못 접었어. 손가락이 이래 안 접혀. 앞에 요 두 개는 되는데 요건 안 접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보고 안 그랬는데요. 네. 좀 그런 사람이 있었다. 갑자기 왜? 요걸 못 접는 거예요. 그 갑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는데 한 6개월 됐다. 근데 맥을 보니 구맥이야. 구맥이 아주 강해. 그래가지고 구맥대로 침을 놨어. 구맥대로만 침을 놨는데 이게 요까지 펴지는 거야. 요까지 되는 거야. 요까지. 침을 3번을 놨는데 처음에는 요까지 되더니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요까지 되고 그 다음에 요까지 되더라고. 그런 건 안 오대. 나중에 들었는데 병원에 들어가고 소장을 3분의 1 잘라냈다. 한 절반 정도 잘라냈다. 그 자기는 이까지만 접치는 것만 해도 기분 좋다고 이래서 하다가 내가 생식 좀 먹으라 했거든. 돈이 아까워서 안 왔어. 생식 얼마인데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더라니까. 병원에는 수십 수백 주고 다녀놔놓고는 좀 먹으라 해. 그거 먹어가지고 고치라 했더니 나는 진단은 그래 하잖아요. 이 사람 소장의 기운이 모자란다고 진단을 하지. 소장에 병이 있다 썩는다 소리 나면 모르잖아. 내가 어디 저 MRI 대고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맥만 보고 얘기를 했는데 생식을 좀 잡수세요 이랬더니 돈이 아까워서 안 오더라니. 근데 한 석 달 지나고 나서 내가 그 사람 만났어. 왜냐면 내 친척이니까. 우저부자다도 만나 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 병원을 가서 입원했다 하니 내가 뭐라고 해. 그때 와놨어. 그래 할 수도 없잖아. 이게 경락이 소장 경락이 이거예요. 이 손가락이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 안 좋으면 이거 병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요거는 삼초경락이지만은 여기까지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 춘하하시는 분 목디스크 있으면 여기까지 안 들어가죠. 여기까지 안 오죠. 예? 요 셋째 손가락까지 안 와요. 목디스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두 개만 오는 사람도 있고. 요 엄지까지 안 오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있어요. 목디스크 중에서도 요 상부에 1, 2, 3번에 있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엄지까지 오기는 와요. 오는데 거의 대개가 이쪽으로 오죠. 소장. 손가락에 문제가 온다고요? 네. 그 새끼 손가락하고 넷째 손가락 문제가 좀 이상하다 어색하면 소장을 의심을 해요. 소장이나 심장이나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심장경락이 새끼 손가락이에요. 소장경락. 제가 목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손가락은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심각하지 않아요? 아직 이게 역시자가 완전 해갖고 많이. 역시자. 네. 잘하면 뒤로 그 잘하면 완전 잘하네 그거는. 네. 예. 역시자면 완전 잘하지. 하여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때는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어느 분이 고쳐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묻는 얘기야. 그 고쳐주신 분 옆에 있는데. 네. 그 목에 디스크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디스크 집어넣을 수 있죠. 목 디스크 빠진 것도. 그럼 춘하시는 분들이 알지. 그건 난 몰라. 나는 침으로 집어넣는 건 알아도 침으로 한 방에 못 넣어요. 침으로 하는 것도 침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기 서서히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춘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 이 털이 있어요. 척추가 열려 있으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털이 있단 말이에요. 이 털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척추를
바로 펴가지고 딱 바른 자리 갖다 놓는다 해도 이 털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비틀어진 데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면서 비틀어진 이 털, 비틀어진 이 털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게 근육이잖아요. 이 털이. 예? 근육하고 항상 같이 치료가 돼야 돼요. 한 방에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추나하시는 분, 반복 교정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털이 없다면 교정하면 끝나겠지. 이 털이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꾸준하게 반복도 하면서 이 털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심장은 그렇습니다. 자, 화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화는 계절적으로는 여름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남쪽이고요. 뜨겁습니다. 여름입니다. 자, 적당히 뜨거운 것은 심장에 좋습니다. 근데 너무 뜨거우면은 심장에 오히려 무리가 갑니다. 사우나탕 가면 심장병 환자 출입 금지 적어놨죠. 그런데 온탕에는 절대로 심장병 환자 출입 금지라고 안 적어놨습니다. 그죠? 근데 사우나는 적어놨잖아. 온탕처럼 따뜻한 물은 괜찮아요. 심장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우나처럼 뜨거운 거는 심장에 오히려 심장열을 더 올리고 심장을 오히려 붓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관상동맥 그 병이나 또게 아까 말한 판막의 병이나 이런 것도 심장에 가면은 저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를 하냐면 심장 크기를 잽니다. 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심장 크기가 좀 줄어들었구나. 좀 커졌구나. 그렇죠? 크기가 커지면 심장이 무리를 했구나. 신부전증. 신부전증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신부전. 신막. 콩팥도 무리한 일을 하면 콩팥도 붓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모든 장목을 해요. 무리한 일을 하면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져서 좋은 게 없습니다. 간이 배밭에 나가 좋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간도 부어버리면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무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간도 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적색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남쪽의 색깔 적색이죠. 남쪽 해가 있으니까 붉은색이죠. 여름의 색깔은 적색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역할, 뜨거운 거는 적색입니다. 그리고 이 옐로서 이렇게 쳐올라 오니까 이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산, 퍼지는 산입니다. 자, 산화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산화하는 그런 습성이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피를 전신으로 퍼지게 산화시키는 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 간 배울 때 그랬죠. 간은 오행에서 간은 목의 성질은 뭐냐면은 그랬잖아요. 이렇게구나. 완자를 그러죠. 부드럽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행에서 목은 이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부드럽게 만드는 게 뭐였죠? 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육의 병은 간의 병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오행에서 화는 퍼지게 만드는 분산시키는 퍼지게 만드는 분산시키는 힘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분산시키는 힘이 뭐예요? 혈관이죠.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혈관의 병은 심장의 병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오행의 속성을 제대로 아셔야 우리 인체도 다 그대로 적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화가 강한 사람들은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화기가 아주 강한 사람들. 네, 내 몸에서 원래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형인 사람들, 화기가 강한 사람, 화형으로 생긴 사람들. 자,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역삼각형인 사람들. 역삼각형으로 생긴 사람. 요즘 말하는 V라인. 연예인. 예, 연예인들. 그래서 남을 즐겁게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발산시키는, 자기의 끼를 발산시키는 이런 직업에 잘 어울리죠. 일생에서는 청년기에 해당하고
하루에서는 오전에 해당합니다. 화기가 지배하는 부위는요, 심장경락하고, 그 다음에 소장경락하고, 그 다음에 기경팔맥 중에 동맥입니다. 기경팔맥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음이 있고요. 크게 나눕니다. 음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자, 양 중에서도 적은 양, 중간 양, 큰 양이 있고 음 중에서도 적은 음, 중간 음, 큰 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1, 2, 3 크기를 나타냈습니다. 양이 가장 강한 양, 양이 중간쯤 되는 양, 양이 아주 작은 양, 양은 양인데 음 중에서도 음이 아주 작은 양, 음이 중간쯤 되는 아주 큰 음이 아주 큰 경우. 자, 이래야 맞죠? 이 1, 2, 3이 여러 가지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양이 강하고 이거는 음이 강한 거니까. 자, 요 양을 뭐라고 그랬죠? 소양이라고 합니다. 양이 작으니까 소양입니다. 예? 작으니까. 자, 중간쯤 되면 양이 좀 크죠?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큰 걸 양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중에서 그러면 자, 요 식으로 똑같이 얘기하면 소음, 태음, 음명 이라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쉽죠. 월음, 그 다음에 소음, 태음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왜 외우기 쉽게 소음, 태음, 음명 이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외우기 쉽게 하지 왜 이렇게 외우기 어렵게 만들어놨냐 하는데 이거는 동양 사람들의 이 문학적 기질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음 중에서 가장 큰 음이 가장 강한 게 태음입니다. 양 중에서 가장 양이 강한 게 양명이에요. 자, 이거는 동양과학을 공부하고 한의학, 경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의학을 하는 사람, 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번거로워. 하지만 하다 보면 제절로 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외워져도 처음 배우시는 분 안 외워지죠? 그럼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제절로 외워집니다. 왜? 허구한 날 나오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자, 경락에서는요. 이 양명에도 두 개가 있고 태양에도 두 개가 있고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이번 수업 들어오고 나서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반복시켰거든요. 반복을 해야 저절로 외워지니까. 자, 양명에도 두 개가 있어요. 또 태양에도 두 개.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왜 두 개가 있냐면 경락은 말이에요. 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락이 있고 발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락이 있거든. 사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손에서 시작되는 게 있고 팔에서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손발을 다 각각 손발이 다 있어요. 양명의 장부에도 손발이 있고 태양의 장부에도 손발이 있고 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냐면 수족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족, 요 이래 가는 게 낫다. 수. 이래 가야 맞죠? 이건 족수 이래 가야 맞죠? 그죠? 손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 경락이 있고 장부가 있고 장부 경락 똑같습니다. 발에서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봅시다. 우리 일자 적어놓은 것부터 작은 데서부터 갑시다. 족,
걸음 이래 되죠. 자, 요거는 읽을 때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걸음 족이 아니고요. 족 걸음 이렇게 읽어요. 족 걸음 하면 간이에요. 관계. 간이에요. 간이란 장부는 족 걸음의 장부예요. 간이란 장부는. 자, 손에서 가는 거는 심포입니다. 요거는 수 걸음 심포예요. 그래서 우리 경락을 이야기할 때 수걸음의 경락이라면 수걸음경 이라면은 바로 심포경락을 얘기합니다. 소음 하면은 신장을 얘기합니다. 콩팥요. 수소음 하면은 심장이에요. 수소음 심. 그러니까 심장경락은 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경락은 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태음의 경우 봅시다. 족태음하면 비장입니다. 수태음하면 폐예요. 요 1, 2, 3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1, 2, 3을 넣으면 여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 다음 볼까요? 족소양 하면 담이에요. 쓸개. 수소양 하면은 상조가 됩니다. 족태양 하면 방광이 됩니다. 수태양 하면 소장이 되고요. 자, 지금 우리 공부하는 소장경락 하면은 이 바로 수태양 소장경락입니다. 소장경락은 수태양 소장경락이기 때문에 송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이 송화 상태가 되어 있다. 양명경락은 족, 양명하면 위를 얘기를 하고요. 수, 양명하면 대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 짝이 맞죠? 짝은 어떻게 맞느냐?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 파란 걸로 합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짝이 됩니다. 음량이 이렇게 짝이 됩니다. 요래 놓으면 여기가 참 쉬워지죠. 근데 이게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몇 번을 하시다 보면 몇 번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건 저절로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가요. 그 요번 강의에 들어서만도 제가 이걸 두 번째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요 원리를 파악을 하시면 외우기도 쉬워집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행 그림 항상 그리죠?